그 책 대신 엄마만의 문법식으로 노트에 써놓고서는 항상 재밌게 노래를 외워서 해요. 그러니까 저도 문법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래를 주세요. 유독 영어 문법을 어려워했던 현진이를 위해 박현영 씨가 준비한 것은 바로 문법송입니다. 요날씨 거명, 요날씨 거명, 요날씨 거명, 요날씨 거명. 근데 또 날짜도 내가 요 이날짜 시간 거리 명함 또는 오늘의 주제는 비인칭 주어 이. 그래서 우유.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현진이의 머리에는 영어 문법이 쏙쏙 들어옵니다. 영어 강사로, 한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움직이며 쉼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박현영 씨. 영어 교육 전문가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효과적인 엄마표 영어 교육 노하우.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네, 정말 영어의 달인들은 자신의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그 딸 현진 양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무려 4개 국어를 한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런 결과를 내셨는지 오늘 주인공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이분에게는 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라디오 DJ, 영어 강사, 동시통역사, 거기다가 오늘은 엄마표 영어 교육의 고수라는 그런 단어까지 또 덧붙이게 됐습니다. 네. 자,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이죠. 텔링 테일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현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Hi everybody. 아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뭐 엄마야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걸 또 쫓아가는 아이, 더 넘어서 엄마를 더 앞서는 아이를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니까 아이도 잘 가르치겠지가 아니라 전문가였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너무 잘 못 따라오고 저도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법을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드디어 따라오고 아이가 영어를 즐거워하는구나를 정말 많이 머리 쥐어가면서 공부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교부터 하셨다면서요. 뭐를 시행착오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태교를 어떻게 외국어를 들려주셨다면서요? 예,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그 한 5, 6개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팝송이라든지 우리나라 동요를 영어로 바꿔서 부른다든지 혹은 영어 동요를 계속 큰 소리로 아이 들으라고 듣고 CD를 틀어대면서 많이 들려줬어요. 그렇군요. 저는 임신했을 때 참 설거지와 빨래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애는 설거지와 빨래도 못하는지 아니 우리 답답하네요. 박현영 선생님이 전형적인 방송 강사신 게 방송 전에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오네요 불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따님께서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아까 했잖아요. 중국어까지는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네. 일본어, 중국어는 또 어떻게 배우셨나요? 본인께서요? 제가 제 일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제가 중국어 테이프를 듣고 니 하면서 아주 기초부터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장난감 갖고 놀면서도 따라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엄마가 할 때 같이 그러면 즐겨라 하는 식으로 제가 계속 큰 소리로 하면 아이가 같이 막 덩실덩실 하더라고요. 그게 한마디 한마디 쌓이고 반복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같이 저와 테이프를 듣고 따라하고 외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사뭇 다릅니다. 우리 집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찐땅 짱화마 짱운동화 이거니까 요거밖에 몰라요. 무슨 뜻이죠?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입니다. 네. 자, 영어, 워낙 엄마가 좋아하니까 옆에서 쫓아한다 하지만 다른 것들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좀 정신없긴 하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별 혼돈 없이 잘 따라와 주던가요? 잘 생각해보면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절대 공부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라면서 매일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온 게 조금씩 쌓인 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회화가 여러 개 국어로 된 거였지 그것을 공부로서 시작한 애기들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효과를 본 거하고요. 태교의 효과는 어느 정도 몇 %를 믿으세요?
저는 태교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실은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태교로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말을 들려줬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상하게 유달리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트이고 이 언어의 접목이라든지 언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유달리 빠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아리까리 설마 될까 하면서도 저도 아이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많이 읽어줬더니 그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 계속 틀어주면서 했는데 남보다 더 빨리 쉽게 아이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 보고 태교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아기를 가져서 태교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영어로 태교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조기 영어 교육까지 모자라서 태교까지 영어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 많으신데 우리 한 교수님은 영어 태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뇌 세포가요 140억 개 정도 된대요. 근데 그 140억 개 중에서 70%가 태아기 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박 선생님처럼 그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어 노출을 갖다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화면상을 보니까는 진짜 현진이 굉장히 언어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태교 때부터 꾸준히 그다음에 계속 중요했던 거는 지속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때만 하고서 말아야지 태교만 중요하니까 태교만 하시고서 안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태어나서도 꾸준히 그냥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머니의 역할로서 내가 내 직업 때문에 이거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국어를 하셨지만은 그 옆에서 계속 아이는 보고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만큼의 언어 실력이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정말 이 언어라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꾸준히 그렇죠. 네,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끝이 없죠. 거의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우리 박현영 선생님의 엄마표 영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 네. 아까 VCR을 잠깐 보니까 영어 동요를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영어 동요를 이제 이용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일을 갔다가 딱 집에 오니까 저희 시어머님과 함께 살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동요를 영어로 불러주시는데 아이가 계속 따라하고 또 불러줘 그럼 또 따라하고 계속 그 보행기에 앉아서도 깡총깡총 뛰면서 뭐 산토끼라든지 뭐 어린 송아지가 뭐 부뚜막에 앉아 그럼 그 안 되는 발음으로 흐뜸하게 아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서 하면 아이가 그저 엄마랑 놀고 즐겁게 막 흔들고 떠드는 시간으로 알아듣고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다 싶어서 노래로서 신나게 여러 가지를 그때서부터 막 제가 힘들게 번역을 해서 부르면 아이는 또 그걸 따라하고 그러면서 4살, 5살, 6살이 되면서 유치원에서 그 노래 뜻을 더욱더 알게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뭐 어디를 가느냐 하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럼 벌써 Where are you going now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느냐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0곡, 200곡 제가 하나둘씩 번역을 하면서 아이가 참 쉽게 영어 단어를 다 뜻을 익히게 됐어요. 뭐 올챙이송 그러면 올챙이를 영어로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tadpole, T-A-D-P-O-L-E 이렇게 참 어렵게 외우죠.